안녕하십니까. 구구절절의 정병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매치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최고 대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 박진만, 이종범. 과연 누가 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격수일까요? 라는 주제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양측을 대표하는 두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진만 선수의 대변인 이종범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범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자, 그리고 이종범 선수를 대변할 야구 전문 PD 이석재 PD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매치가 상당히 오늘은 저도 기대가 되고 아주 뜨거운 설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 토론 자체가 저희가 대선 토론의 어떤 분위기를 그 양식을 좀 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양측의 모두 발언 시간을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이종범 선수의 대변인인 이석재 PD의 모두 발언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저 이종범 선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통산 성적이 어떻고 잘 몰라요.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가슴속에 있는 유격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연코 이 게임은 상대가 안 되는 이종범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종범 측에서는 상당히 감성적인 멘트로.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요. 두리둥실 같은 거죠, 지금.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박진만 쪽에서도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박진만 선수의 대변인 모두 발언. 이종범 선수보다는 더 훨씬 게임 수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아는 야구 팬들은 이종범이가 유격수를 뛴지 안 뛴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진만 선수가 지금도 현역을 뛰고 그런 경험과 풍부한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박진만 선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좀 매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유격수 하면 일단 수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먼저 이종범 선수의 수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종범 선수의 어떤 푸드워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박진만 선수보다 좀 부드럽지 않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종범 선수는 그 박진만 선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유격수의 전형은 정말 그 삼루간의 깊은 타구를 건져 올려서 1루까지 정말 총알같이 쏘아 올리는 그 강한 어깨, 그리고 그 넓은 수비 범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깨가 뒷받침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종범 선수의 그 강한 어깨 하나만으로도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종범 선수가 훨씬 전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 외에는 사실 또 제가 잘 몰라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종범 선수의 강한 어깨를 지금 일단 수비에 좀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박진만 선수는 어떤 게 또 장점일까요? 일단 이종범 선수는 올 시즌 동안 550게임 정도 뛰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 박진만 선수는 19시즌 동안 1900게임을 넘게 뛰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박진만 선수는 일단 이종범 선수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 물론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은 감독들은 항상 안정적인 수비를 뒷받침하는 선수가 더욱더 필요한 게 사실 현실이니까 항상 박진만 선수의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에서 저는 박진만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범 측에 좀 반박을 좀 들어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경기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종범 선수는 한국 야구에서만 뛴 게 아니라 96년 이후에 우승을 시킨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총범이도 가고 그래고 갔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총범이도 가고 갔잖아. 예. 그 일본에 가서 뛴 기간이 있고 돌아와서는 또 사실은 그 소속팀에 뭐 정성훈 선수라든지 홍세현 선수라든지 이런 그 신인이면서 되게 훌륭한 내야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의 어떤 길을 터주기 위해서 유격수를 안 뛰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경기 출장 횟수가 적은 거고 또 하나는 박진만 선수는 고졸이에요. 이종범 선수는 대졸이거든요. 벌써 거기서도 4년이라는 시간이 또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속에 유격수로 이종범 선수가 남았다는 것은 그 5시즌 동안 보여줬던 것이 이미 레전드급인 활약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 그렇다고 이종범이 안정적이지 않았느냐, 화려하기만 했냐, 물론 뭐 가끔 알도 까고 했습니다. 했지만 안정적인 기본적인 그런 기본기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좌우의 그 폭 그리고 그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강한 어깨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박진만 측의 지금 대변인께서는 듣고 계시기가 좀 많이 민망하실 것 같아요. 박진만 측 대변인인데도 네. 본인이 굉장히 수긍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얼굴이 좀 빨개지시는 것 물론 같아요. 인정을 하고 있어. 물론 지금. 이종범 선수도 훌륭하죠. 네. 훌륭하지만은 제가 아는 박진만 선수는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는. 아, 소리 없이 그 강하다. 친구는 예. 일단 기본기가 훨씬 잘 돼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유격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진만 선수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박진만 측 대변인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종범은 기본기가 없었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종범은 좀 거칠지. 거친데 예. 박진만이 좀 카리스마도 있지만은 약간 부드러운 성향이 있기 부드럽다.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이 그 조금 더 거칠고 낫지 않나. 강함을 팬들은 좋아해요. 자, 저희가 일단은 제가 끊게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록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경기당 실책이 당시 이제 0.19개 그리고 박진만 선수가 0.12개입니다. 일단 박진만 측에서는 이 실책 그 수치의 차이를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종범 선수 같은 약간 뭐랄까 그 화려함 속에 그 앞으로 전진 수비할 때 많이 저그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듣기로는. 응. 네. 박진만 선수는 항상 안정감 있이 그걸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책을 조금 더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종범은 실책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 수도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결정적일 때 했던 아주 승부에 영향을 미쳤던 실책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 있어요. 아이고 빠지시고. 저는 진행자예요, 저는 지금. 자,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 수비는 뭐 말씀을 양쪽이 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우열을 좀 가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단 수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접고 이제 타격종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이종범 측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타격 쪽으로 간다면 이제는 정말 이거는 오늘 토론의 어떤 그 상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이종범 같은 유격수, 타격을 가진 유격수는 2014년 올해 강정호밖에 없어요. 사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통틀어서도 몇 명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박진만 측. 뭐 어차피 지금 보면은 통산 타율 보면은 3할도 안 돼요, 두 선수가.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안타 개수도 뭐 250개 차이밖에 안 나고 뭐 서건창 선수처럼 한 시즌에 200개 치면 또 따라갈 수 있고. 그렇네요. 네. 뭐 아직 그래서- 현역이니까. 네, 현역이니까 예, 비슷비슷하고 뭐 예, 제일 예. 중요한 거는 2015년 시즌이 예. 우리 남았으니까 혹시 홈런 먹고 또 홈런도 40개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종범 측에서는 어떤 반박을 뭐 좀 그런 법을 제정하진 않았죠. 박진만 40개 치지 말라 네. 이런 법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상 몇 시즌을 더 뛰어야 이 기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종범 선수는 그 중간에 일본을 갔다 왔고 그리고 통산 타율이 2할 9푼 7리인데 사실 일본 갔다 와서 그 원형 탈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요, 오늘. 예. 생각해보니까 예. 저는 이종범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예. 원형 탈모 생긴 제가- 이후에 타율 다 까먹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 3할이 훨씬 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타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형 탈모 때문에 이제 외모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타율이 좀 깎이게 된 지금 거고. 박진만 쪽에서 이제 원형 탈모 때문에 지금 급풍문을 하셨는데. 예. 이건 이제 정민철 우리 위원한테 들은 건데 예. 이 타격 폼 자체도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어떤 공을 던져도 받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이 몸쪽 공을 던지기 상당히 두렵대요. 이렇게 얼굴 라인이 이렇게 되면서 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가지고 몸쪽을 좀 붙이면 맞을 것 같은 그런 턱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 이 턱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자꾸 몸쪽을 못 던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몸쪽을 못 던지다 큰 걸 허용했다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을 정도로 예. 이종범 선수는 그거 자체로 그 외모만으로도 굉장히 그 투수들한테 위압감을 줬기 때문에 저기 이종범 선수를 좀 아는데 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힘들고 고생한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훈련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러나 그래도
이정문 선수는 2007년에 1할 7푼 4리라는 거를 또 한 번 쳤어요. 그래서 뭐 같이 유격수 이 자리에서 타율로 얘기한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자, 그 1할 7푼 때 그것도 2007년이면은 원형 탈모가 생긴 이후에 그때 타선을 얘기하시는데 네. 원형 탈모가 생긴 이후의 일이다. 그건 1할 7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성기 시절을 비교해 본다면 뭐 월등하게 앞선다. 저는 그렇게 봐야죠. 그 원형 탈모 쪽을 지금 계속 짚고 계시는데 모든 부분에 지금 고리를 좀 네. 걸고 계시는데 그 원형 탈모와 이 성적과의 어떤 관계를 진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정범 선수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아 이정범 선수도 스트레스가 오니까 역시 사람인지라 나더라고요. 원형탈모증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유니폼을 벗으면 또 나요 머리가. 아. 이상한데 이게 약이 필요 없더라고 약이. 유니폼을 딱 벗기만 하면은 머리가 또 나고 그래서 아 이정범도 고민을 하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자 타격 쪽을 저희가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어쨌든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 일단 월등히 이종범 측이 좀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자 뭐 오늘 이미 앞에 그 외모 얘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뭐 턱 얘기도 많이 하고 자 이종범 측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야구에 도움이 되는 외모냐라고 네. 묻는다면 뭐 맞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뭐 진짜 이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외모를 지금 대결을 하자 할 때는 상당히 요 부분만은 제가 좀 약해지네요. 처음으로 지금 이종범 측에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좀 약한 모습인데 예. 쌍꺼풀도 짙게지고 또 괜찮은 외모예요. 근데 피부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분화구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런 거지. 지금은 원형 탈모도 해소가 됐고 원형 탈모가 있었을 때는 좀 처졌지만은 해소가 됐고 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외모다. 전 그렇게 뭐 사실 좀 어이없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뭐 토론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종범 측에서 이제 가장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지금 이번 외모 부분에 와서 좀 보여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진만 선수의 외모에 대한 좀 평을 들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박진만 선수는 약간 아시다시피 눈꼬리가 약간 쳐 있어요 이렇게. 착해 보이죠. 귀엽지, 귀엽다. 그리고 일단 여성들한테 호감을 형성하니까 이 친구가 또 수비를 할 때 항상 웃는 모습, 눈웃음을 많이 치고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한 그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적으로 보면은 박진만 선수가 훨씬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선수 측에서 보시는 이종범 선수의 얼굴은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때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못생기지는 않고 그냥 뭐 운동만 잘하면 그거 다 해서 될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딱히 뭐 반박할 내용이 없네요. 제가 가장 지금 짧게 외모 지금 경쟁이 더 이상 뭐 얘기가 없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 약간은 이제 박진만 선수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는 그런 형태로 일단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의 몫이 아닌 제3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골든글러브 수상에 대한 또 기록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저는 일단 눈에 확 띄는 것이요. 유격수로 뛴 것이 5시즌인데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4차례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네.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골든글러브라는 것이 미국에서 주는 골든글러브처럼 수비만을 기점으로 준 건 물론 아닙니다. 한국의 골든글러브는 네. 이제 그 포지션의 최고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누가 최고 유격수였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활력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준 골든글러브라는 것이. 왜냐하면 미국은 골드글러브 수비 부분하고 실버슬러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수비만을 보는 거고 공격만을 보는 거 이런 거지만 한국의 골든글러브는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의 최강자를 뽑는 거거든요. 외모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저희가 밀렸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자, 박진만 선수는 총 5번의 유격수로서 이제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는데요. 한 번 더 가져갔어요. 네. 그래도 박진만 선수는 유격수에서 5번, 이 5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직 현역입니다. 결국에는 아직 더 탈 수 있다. 이거 좀 논리인데 그럼 저도 하여튼 제 이종범 위원한테 유니폼을 다시 입으면 원형 탈모가 생긴다 그래갖고 내가 강요를 못하겠는데 복귀를 시켜야 되겠어요. 원형 탈모가 생기는 한이 있어도. 국제대회에서의 어떤 활약상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WBC 2006년
그 그렇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그 장면이 딱 떠오르거든요. 이종범 선수가 왜 뛰어나냐면은 네. 3루에서 아웃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레모니 하다가 3루에서 아웃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죠. 세레모니 하다가 3루에서 아웃됐는데 들어오면서 더가웃에 들어오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이파이브 받은 선수 보셨어요? 이종범 선수는 원형 탈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언제요 그 기점 원형 탈모? 일단 거기 그 시점을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일본은 진출했을 일본에. 때, 그 부진했을 때 그 시절 98년, 99년 이때가 될 것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이종범 선수가 네. 99년 99년. 5월 달부터 원형 탈모증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종범이라는 선수를 평가할 때는 원형 탈모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종범 선수가 그것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뭐야? 그 면봉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크레줄 있잖아요. 냄새 난 거. 그걸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게 하면 또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깍두기만 엄청 쳤다고 제가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종범 측 대변인을 하는데 저보다 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종범 그러니까 위원하고 상당히 지금 친한 것 저희가 좀 같은데. 정리를 다시 해드려야 되는 게 이쪽이 지금 박진만 측 대변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종범 측 대변인입니다. 혼돈을 하시면 안 하여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 그 큰 한일전에서 8회 역사적인 그 결승타를 친 게 누굽니까? 그 당시를 이야기하자면 박진만 측에서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손을 붓고 들고 뭐 상륙하다가 죽을 사실을 알고 있는 선수인데 그 죽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원래는 오히려 손을 거기서 뻗고, 예, 1루에서 3루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1점을 더 뽑았으면 1번은 그때 당시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결승전에. 그렇죠. 예, 1점만 더 뽑았다면 왜냐면 실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종범 위원이 뭐 비록 3루에서는 죽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 원형 탈모 이후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감소한 상태에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국제대회에서의 두 선수의 좀 활약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뭐 계속해서 좀 WBC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종범 선수가 WBC 2006년에 베스트 9에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박진만 선수 쪽에서는 조금은 이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좀 잡힐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종범 선수는 유격수가 아닌 외야수로 뽑혔기 때문에 그 당시 유격수로 뽑힌 선수는 데릭 지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자, 이종범 측에서도 할 말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상당히 이종범 측도 상당히 그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격수가 아니라 외야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형 탈모 이전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형 탈모는 99년 기점으로. 그렇죠. 예, 예. 네. 예, 데릭 지터는 결국 머리가 벗겨지다 못해 빡빡 밀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아닌 차라리 대머리였더라면 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죠. 예. 자, 이제 더불어서 우리 선수들이 시즌 중에 경기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기 외적으로 뭐 TV가 됐든 어떤 예능감을 우리 팬 여러분께 선사해주는 이 부분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예능의 측면에서 이종범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이종범 선수는 몰래카메라에 나온 선수예요. 그 당시에 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양수경 씨랑 선동열 지금 예, 전 예, 기아 예. 감독 예. 사실 몰래카메라까지 맞아요. 선동열 감독이 그 안에 그 아주 이상한 게 들어있는 김밥을 계속 먹는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박진만 측에서도 보셨죠, 그거? 예. 네, 봤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보셨어요? 예. 뭐 대단하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인정하고 뭐 저는 야구로 계속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때 음반을 취입을 했어요. 투앤원이었죠, 투앤원? 그렇죠. 예, 그 노래 투앤원. 음반 자료하면 고. 보시죠. 떨어지는 너의 뒷모습이만 초조하게 해 사랑하고 있어 자,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이 노래까지 무릎팍도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당시 무릎팍도사가 뭡니까? 그렇죠. 최고 스타들만 나오는 게 무릎팍도사거든요. 봤더니 하얗게 이제 여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골든글러브 MVP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종범이다. 금종범 있죠, 금종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놀랄만한 준비하셨네요.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자,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이게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이. 예. 이게 지금 금빛. 또 하나 수비 장면. 자, 이런 유격수 보셨습니까? 이런 유격수? 지금 이 잠실구장 뒤인데 잘 보십시오.
잠실구장이 녹색이 없어요.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아, 그런데 저 일부 모시죠. 그냥 예. 뭐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친하신 것 같은데 좀 친하신가요? 네. 누구를 친하시죠? 말씀하는 거예요? 이종범 선수하고 좀 친하신 것 친하시죠? 같은데. 아, 그러죠. 예. 그 음반 활동 같은 거 하면서 네. 뭐 좀 에피소드가 더 있었나요? 안 했죠. 원래는 그걸 우승을 해가지고 93년 겨울에. 근데 제가 꼭 항상 그 단장님한테 너무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알기로는 그 우승 상금을 보너스를 너무 많이 못 주니까 이 가수로 돌리는 거예요. 비시즌 때. 그걸로 돈 좀 벌어라. 이거 좀 이게 예. 좀 어느 정도 또 예. 챙겨준다고 제가 정확히 500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 통닭 CF 아십니까? 네네. 예. 네. 통닭 CF도 찍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이종범 선수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아주 치킨이라고 괜찮은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한 걸로 알고 이 맛이야 이마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근데 이게 유격수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최고의 유격수잖아요. 좀 무슨 얘기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얘는 이게 예. 최고 유격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예. 하여튼 뭐 예. 이것도 잘했다. 이종범은 이것도 잘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능적으로 예. 가니까 우리 박진만 선수 내가 대변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이 대변을 할 수 없는 만큼 좀 유학감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그만큼 야구에 몰두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앞서 그러니까 야구로 네. 계속 승부를 저는 아주 현역이니까 네. 박진만 선수는 계속 야구를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뭐 정리 멘트 항상 그랬잖아요. 네네. 아직 현역이니까. 아직 현역입니다. 예. 앞으로 뭐 CF도 얼마든지 찍을 예, 수 있고. 이 점을 항상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구절절은 이 박진만과 이종범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유격수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지금 토론을 좀 이어가 봤는데요. 저는 일단 기억에 남는 게 좀 원형 탈모증이 가장 좀 기억에 남거든요. 마지막 그 정리 멘트를 좀 이종범 측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결국 이 프로야구 선수라는 것은 기록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동적인 장면 그런 것들을 떠오른다면 박진만 선수가 물론 훌륭한 선수입니다만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유격수가 누구냐? 그럼 저는 단연 이종범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자, 박진만 측. 항상 부상하지 말고 뭐 이종범은 이종범이고 박진만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갖고 내년 시즌도 잘 준비한다라면은 45세도 골든글러브를 딸 수 있는 실력이 나올 거라고 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한번 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범 측이 아니시고 박진만 측 그리고 이종범 측 두 분 이종범 해설위원 그리고 이석재 PD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